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계속해 순직한 고 최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외압 수사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상급 지휘관을 제외한 꼬리 자르기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말단 실무자급 지휘관 2명에게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운 건데요. 국방부의 조사 발표가 나오자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대대장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것이지 본인 혼자서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건데요. 국방부는 경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지만 아랫선의 책임을 몰아버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로 보여지며 진실 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순직 사고를 일으킨 직접적인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건 꼴랑 대대장 2명인데요. 숨진 최상병이 속했던 포병 7대대장과 선임인 포병 11대대장입니다. 이들은 마치 상급자에게 승인받은 것처럼 임의로 허리까지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인데요. 하지만 최상병 부대인 포병 7대대장 측은 상부 지시가 있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순직사고가 발생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18일 오후 경북 예천군 스터디움에 마련된 해병대 지휘통제본부에서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회의에서 여단장은 사단장이 강물에 들어가서 수색하라고 했다며 무릎 정도까지 들어가라고 했다고 전달받았다는 겁니다. 아니, 이건 명령을 받은 거죠. 그러자 포병 11대대장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겠다고 지휘통제본부에 요청했고 윗선의 승인을 받았다는 게 포병 7대대장 측의 주장인데요. 국방부 설명과 달리 허리까지 들어가는 수색에도 상부의 승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포병 7대대장은 수중수색 작전에 대해 내가 그렇게 지시하지 않았다. 직접 혼자서 지시한 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군대에서조차 윗선에서 책임지지 않으려는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거죠. 정부에 이어 군대에서조차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더욱더 기가 막힌 건 임성근 1사단장이 무릎까지 들어가는 수색 작업을 지시할 권한이 있었는지도 논란인데요. 합참은 지난달 17일부로 예천에 파견된 해병 부대를 육군 2작전 사령부가 직접 통제하도록 했고, 2작전 사령부는 육군 54단이 이들을 작전 통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현장에서의 작전 통제 권한이 해병 1사단장이 아닌 육군 54단장에게 있었던 건데요. 이제와 지휘 책임까지 엉뚱한 것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조사본부 역시 해병대 수사단 사건 기록에 육군 54단 지휘관계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국방부 재검토에도 논란이 사그러지지 않는 가운데 진실을 밝힐 책임은 엉뚱하게도 경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해병대를 해병 지휘관이 지휘하지 않는다고요? 해병대를 육군이 지휘하는 이상한 군대, 이게 정상일까요? 이렇게까지 해가며 면죄부를 줘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단지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전 그게 몹시 궁금합니다. 1사단장이 과실이 있다는 걸 분명히 밝혔고 장관이 오케이 했습니다. 잘했다 이렇게까지 장관이 직접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력까지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시 30분 이후로 확 뒤집어지면서 심지어 집단 항명으로까지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뒤집어질 때는 위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장관과 참모총장과 해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이 다 서명을 하고 결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루아침에, 정말 하루아침입니다. 하루아침에 뒤집어가지고 결국은 수사한 사람을 항명으로 몰아갈 수 있는 이 상황, 이게 뭐겠습니까? 이것은 청와대에서 한 거 아니면, 죄송합니다, 대통령실에서 한 거 아니면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실에서 했다는 것은 만천하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해봐야 장관은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일반 국민과 저 자신과 여기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대통령실 아니고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고 그게 사실일 거라고 봅니다. 아닙니다. 사실 아니 글쎄요. 답변 하는 거 알겠습니다. 몇 차례 얘기했으니까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그게 상식과 맞고 사실과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오토게이트 사건도 얘기했습니다. 장관은 제가 본 의원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저 말 틀렸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에 항명죄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22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는데요. 박 전 수사단장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경북경찰서의 임 사단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순직 해병 사건 조사에서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한 바 있으나 이번에 직권남용죄를 추가했는데요. 임 사단장은 전날 공개된 국방부 조사 결과의 재검토 결과에선 구체적 혐의가 적시되지 않은 채 경찰에 사건이 이첩됐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해병 1사단장은 비록 자신의 부하들이지만 합참 명령에 의해 호우 피해 복구 작전과 관련해 명령할 권한 자체가 없었다면서 1사단장이 수해 복구 작전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바꾸어 부하들에게 직접 지시한 점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주장은 합참이 호우 피해 복구 작전 관련 단편 명령으로 지난달 17일부터 육군 54단이 해병 제2신속기동부대를 작전 통제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54단장은 자신의 작전 지역 내 지리를 잘 알면서도 자신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고 해병 1사단장은 자신의 작전 지역이 아니어서 그 지리를 잘 모르면서 자신의 권한이 아닌데 적극적으로 행사한 것이라며 둘 다 합참의장 명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이미 임 사단장의 직권남용죄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김 사령관이 지난달 22일 자신에게 1사단장이 쪽팔리게 합참 단편 명령 운운하면서 책임을 피하려고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밝혔는데요. 이에 박 전 수사단장은 같은 달 26일 임 사단장에게 김 사령관의 말을 전했고 임 사단장은 원 지휘관으로 책임을 지겠다, 면책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임으로써 조사가 진행됐다는 겁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병 1사단장은 진술을 번복하고 합참 단편 명령상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한편 박 전 수사단장 측은 임 사단장에 이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검찰단장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 장관 등 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 사건은 지휘관을 잘못 보좌한 군사법의 최고 수장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말했는데요. 진짜 군인 박정훈 대령이 축소된 사건을 은폐하려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저는 그를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반드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텐데요. 이 사건이 이렇게 묻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국방부의 임성근 사단장 살리기, 그 배후를 찾고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어제 국방부가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도중에 오전 11시경 해병대 사망건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역시나였습니다.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뺀 채로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이 누구입니까? 위험천만한 수색 작업에 나서는 해병대원들에게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가급적 적색 티를 입고 작업하라고 지시하고, 사단장이 오면 경례를 똑바로 하라고 지시하고, 언론에 웃는 얼굴 나오지 않게 하라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지시를 한 사람입니다. 대대장과 중간 간부가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과도한 수색은 어렵다, 무리 장화에 들어가면 보행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졌다며 온통 보여지는 데만 신경이 쏠렸던 사람입니다. 그로부터 2시간 뒤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습니다.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은
이번 사망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자이고 당연히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TF 및 시민단체 등은 사건 이첩에 대한 장관의 보류 지시가 결국 임성근 해병 1사단장 등을 혐의를 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수차례 제기한 바 있습니다. 수사단장의 이첩보고서 관련 외압이나 수사자료 회수 등 모든 일이 임 사단장 등에 대한 범죄 혐의 삭제라는 답을 먼저 정해놓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위법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의심은 어제 법사위와 국방위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제 법사위에 출석한 유재은 법무부 관리관은 본인이 박 수사단장에게 범죄 혐의를 뺄 수 있다고 말한 수차례의 전화가 장관의 지시였다라고 답했습니다. 즉 이종섭 장관은 해당 보고서에 8명의 혐의자가 적시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법무관리관에게 본인이 결재를 마쳤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이와 같은 검토 취지를 박 전 수사단장에게 반복적으로 설명하도록 지시하며 이첩 보류를 압박하는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또한 어제 국방위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경찰에 이첩된 자료의 회수를 본인이 국방부 검찰단에 직접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개정 군사법원법 등은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에게 사망사건 등에서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기만 해도 민간 수사기관에 이를 이첩하도록 그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법령에 따라 군 사망사건 등에 대한 수사 권한 자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사건 입첩에 관여할 권한, 수사 기록을 수정할 권한은 더더욱 없습니다. 국방위에서의 발언은 이종섭 장관 스스로가 위법 행위를 했음을 자인한 것이며 이는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 대통령실로부터의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대통령실로부터 해당 자료를 언론 보도 자료의 형태로라도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외압이 작용했다고 판단하여 조사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곧장 국방부는 박 전 단장에 대한 보직해임 및 집단항명 수괴죄 혐의를 적용하여 입건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러한 만큼 대통령실 등으로부터의 외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TF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위법 부당한 지시를 내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책임 그리고 그 배경 역시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